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배우 이자벨 아자니와 줄리엣 비노슈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프랑스 근대 조각을 대표하는 까미유 클로델의 전기 영화에서 까미유 클로델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는 겁니다. 한편 멕시코를 대표하는 여배우 셀마 헤이액은 영화 프리다를 통해 20세기 멕시코 미술을 대표하는 프리다 칼로 역할로 인생 연기를 펼쳤습니다. 프리다가 제작된 3년 후인 2005년 5월 한국에서는 극단 성이 20세기 서양 화단을 대표하는 미술가 나혜석의 삶을 다룬 뮤지컬 나혜석을 초연합니다. 지속적인 개작을 거친 이 작품은 최근인 2024년에는 나혜석, 여성도 사람이 외다 라는 제목으로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까미유 클로델, 프리다 칼로, 나혜석. 그중 까미유 클로델은 1860년대 태어나 1900년대 후반에 태어난 프리다 칼로와 무려 40살의 나이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은 20세기 전반기 프랑스, 멕시코, 한국이라는 전혀 다른 공간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간 여성들이었습니다. 나혜석과 프리다 칼로는 회화, 까미유 클로델은 조각이지만 이들은 미술가라는 공통점을 지녔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 사람은 예술가로서의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음에도 억압적이고 여성차별적인 남성중심 사회에서 예술가로서, 심지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 세 명의 예술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담담하게 서술한 책이 2003년 발간된 정금희 교수의 프리다 칼로와 나혜석 그리고 까미유 클로델입니다. 이 책은 현재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연구와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해오고 있는 정금희 교수의 대표작입니다. 프리다 칼로와 나혜석 그리고 까미유 클로델은 한국 미술계에도 여성주의에 관심이 고조되던 당시 상황에서 이 세 명의 여성 미술가들의 삶과 예술 세계를 대중의 눈높이에서 소개함으로써 평단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프리다 칼로와 나혜석 그리고 까미유 클로델 중 까미유 클로델, 나혜석과 프리다 칼로의 3명의 여성 미술가들을 주목한 이유, 이 3명의 예술가들에 대해 대략적으로 소개하는 들어가며 파트의 일부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까미유 클로델, 나혜석, 프리다 칼로는 30년에서 40여 년이라는 세월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시대에 태어나 성장하며 여류 작가로서의 꿈을 지닌 채 보수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극복하며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갖는다. 그녀들은 비극적인 삶을 영위했다는 공통적 분모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까미유는 조각으로 자신의 예술 세계를 피력했고 프리다와 나혜석은 회화를 통해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펼쳐 나갔다. 까미유 클로델은 가장 연장자이며 오랫동안 삶을 영위한 작가이다. 그러나 그녀는 거의 반평생을 사회와 격리된 채 살아야 했다. 그녀는 뛰어난 외모를 타고났으나 어려서 앓은 질병 때문에 한쪽 다리를 저는 불편한 신체 조건을 가졌음에도 당시 인정받지 못했던 여류 조각가의 꿈을 안고 성장한다. 까미유는 세기에 걸출한 조각가인 로댕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으나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예술적 재능 발휘에 커다란 저해 요소로 작용했으며 그러한 남녀 간의 사랑에 갇힌 그녀는 그로 인해 인생의 대부분을 희생해야만 했다.
까미유의 뛰어난 예술성은 로댕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 로댕의 작품을 빛나게 하는 데 기여했으나 본인의 작품은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까미유는 로댕과의 결혼을 간절히 원했으나 정식 결혼을 하지 못한 채 한스런 생을 보내야 했다. 유부남인 로댕과의 불륜으로 그쳐버린 그녀의 사랑은 여러 번의 유산을 경험하는 가운데 여성의 본능인 모성애마저 포기하게 했다. 게다가 까미유는 이러한 자신의 아픈 상처를 극복해 예술로 승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불행한 한계를 노정한 작가였다. 프리다 칼로 역시 어린 시절 앓았던 소아마비에 의해 다리는 불편했으나 아름다운 외모를 타고난 여성이었다.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 벽화의 거장 디에고 리베라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고 결혼까지 하게 되어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디에고의 세 번째 아내였던 프리다는 불우한 사고로 인해 그토록 갈망했던 아이를 갖지 못하고 매번 실패함으로써 정신적인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녀는 이러한 아픔을 작품 안에 과감하고 독특하게 표현했다. 까미유 클로델과 프리다 칼로는 아름다운 외모와 아픈 다리, 예술가와의 특별한 인연, 그리고 아이에 대한 갈망과 그에 따른 실패 등 유사한 경험을 했다. 거의 대부분 영감에 의해 작품을 제작한 까미유 클로델은 로댕과 이별 후에도 도도한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솟구쳐 오르는 로댕에 대한 그리움으로 다시 그를 만나기를 간절히 애원하는 주제의 작품을 주로 제작했다. 그렇지만 모성애적인 내용을 담아 표현한 작품은 전무하다. 이에 비해 프리다 칼로는 자화상을 통한 자신의 내면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여 그렸는데 유산 후의 가슴 아픈 주제를 그대로 표현했고 아이 대신 인형이나 동물을 자신과 함께 연관시켜 제작하기도 했다. 여성으로서의 모성 본능은 프리다에게서 더 찾을 수 있다. 그녀 역시 남편에 대한 사랑과 분노, 갈등 등을 작품으로 남긴 것은 까미유와 비슷한데 이것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본능적 갈구로 보인다. 나혜석은 까미유 클로델, 프리다 칼로와 달리 절실히 사랑했던 사람을 먼저 다른 세상으로 보내면서 첫사랑에 실패한 슬픈 사연을 간직한 채 자신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사람과 결혼하여 사남매를 출산한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한 자녀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처절한 고통을 맛보기도 한 여성이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결코 용납되지 않은 자유로운 사고를 지녔던 그녀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돼 가정생활이 파경에 이르렀고 이후 자신의 삶 역시 완전히 달라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체험은 그녀의 예술과는 무관하다. 즉 까미유나 나혜석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작품의 주제로 삼지는 않았다. 다만 나혜석은 까미유나 프리다와는 달리 다양한 방면의 재능이 있어 많은 글들을 세상에 발표함으로써 문인으로도 활약을 펼쳤다는 점에서 색다르다. 그녀는 여권 신장과 남녀 평등을 부르짖으며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기 힘든 유학, 거기다 이혼과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을 지속적으로 매스미디어의 글로 발표했다. 가정 파탄 이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예술 활동을 계속하고자 시도했다.
세상의 거센 비판과 냉담한 태도에 맞서 홀로 투쟁했던 그녀는 점차 고독해져가는 가운데 힘든 삶에 지쳐갔다. 3명의 여인들의 삶은 평탄하지 못하고 매우 특이한 생애를 보낸 작가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성 우월주의 시대의 강한 성격과 개성으로 보수적인 사회에 맞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보고자 했으며,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선각자의 길을 걸었다 할 것이다. 까미오와 프리다는 천부적인 예술적인 재능이 돋보이는 작가였으며, 나혜석은 박식한 지식과 폭넓은 견문으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불모지였던 한국에 서양화를 선보였던 작가이다. 까미오와 프리다 그리고 나혜석은 탄생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고 태어난 나라도 각각 달라 다른 환경에서 삶을 영위했지만 여성의 지위 향상에는 많은 영향을 미쳤던 예술가임은 자명하다. 까미오 클로델, 나혜석, 프리다 칼로는 오늘날에는 한 사람의 뛰어난 예술가로서 충분히 그 진가가 인정받고 있지만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잊혀 있었습니다. 까미오 클로델은 로댕의 연인으로만 알려져 있었고, 프리다 칼로는 그저 디에고 리베라의 부인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나혜석 역시 그저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라는 점에서는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반드시 언급되었지만 그런 인물이 있었다 정도에 그칠 뿐, 이 세 사람 모두 한 사람의 독립적인 예술가로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1971년 미술사학자 린다 노클리는 전설적인 미술 에세이인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들은 없을까? 로 페미니즘 미술사 연구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1970년대 시작된 페미니즘 미술사는 과거의 여성 미술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예술적 성과를 재평가함으로써 한동안 잊혀졌던 여성 미술가들을 재발견해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1990년대가 되면 까미오 클로델, 나혜석, 프리다 칼로 등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페미니즘 미술사는 뛰어난 여성 미술가들을 재발굴해냈지만 예술가로서의 재능이나 성과가 미비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재소환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성 예술가들은 금세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까미오 클로델, 나혜석, 프리다 칼로는 오기스트 로댕, 1910년대에서 1930년대 한국 서양화단의 남성 미술가들, 디에고 리베라와 같이 동시대 남성 미술가들을 압도할 정도로 예술가로서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며 실제로 뛰어난 작품들을 남긴 공통점을 지닙니다. 이 세 사람은 그저 비극적인 개인사를 지녔으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남성들에 의해 몰락하게 된 여성 미술가라는 흥미로운 개인사만을 지닌 여성 미술가에 그치지 않으며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이룩했기 때문에 페미니즘 미술사가 퇴조한 오늘날에도 까미오 클로델, 나혜석, 프리다 칼로는 여전히 서양 미술, 한국 미술에서 중요한 인물로 거론되는 겁니다. 린다 노클린이 촉발시킨 페미니즘 미술사가 등장하지 않았더라도 까미오 클로델, 나혜석, 프리다 칼로는 언젠가는 미술가로서 재평가 받을 날을 맞이했을 겁니다. 이들이 세상에 남겨놓은 미술작품이 충분히 이를 입증해 줍니다. 3명의 여성 미술가인 까미오 클로델, 나혜석, 프리다 칼로의 개인사는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의 삶은 앞서 언급했듯 영화, 뮤지컬 등의 대중예술로 재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십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이들은 각각 뛰어난 예술가로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까미오 클로델, 나혜석,
프리다 칼로의 개인적 삶과 예술 세계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정금이 교수의 프리다 칼로와 나에서 그리고 까미유 끌로데를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